안녕하세요. 저는 소음 크리에이티브 대표 원영중입니다. 오늘은 칼로 싹둑 자른 듯 반듯한 칼단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을 취할 때에는 깨끗한 섹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섹션을 취해야 커트 선도 싹둑 자른 듯 칼 같은 단발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섹션은 깨끗한 섹션을 취해 주시고요. 섹션을 취하신 다음에 빗을 사용해서 섹션과 평행이 되도록 그대로 빗질한 뒤에 내가 커트할 위치를 길이와 함께 본 후에 그 다음에 가위로 커트해 주세요. 칼로 자른 듯 반듯하죠. 이때 숨을 쉬거나 손이 흔들리게 되면 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숨을 잠시 멈추고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뿌리 부분의 방향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뿌리 부분의 방향에 의해서 내가 커트한 선이 정확하지 않거나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첫 번째 섹션과 평행이 되는 섹션을 사용하시고 약간 아래쪽으로 살짝 하향하는 섹션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두상의 형태는 축구공과 같이 둥글기 때문에 내가 칼단발에 직선을 원할 때 약간 하향하는 섹션을 취하셔야지 눈으로 봤을 때 직선의 스퀘어의 형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빗으로 정확하게 빗질해서 텐션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빗질을 할 때는 중력 방향으로 빗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력 방향으로 빗질하지 않게 되면 층이 생기기 때문에 자른 듯한 칼단발의 효과를 내기가 어렵겠죠. 커트한 뒤에 양쪽의 끝을 정확하게 잡고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테크니컬하게 확인하는 방식이고, 테크니컬하게 확인한 뒤에는 빗질을 해놓은 상태로 한 발짝 뒤로 가서 양쪽의 밸런스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커트하면서 계속해서 분무를 해서 수분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발은 젖었을 때 약간 늘어나고 건조되면 살짝 줄어들기 때문에 균일한 수분의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커트하면서 점점 헤어라인이 늘어나죠. 그래서 점점 헤어라인이 늘어날 때 끝부분에는 새로운 가이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연결되어지는 직선이 줄어들지 않도록,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지 않도록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은 중앙에서부터 가위의 날이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진행되는 방향으로 커트를 하게 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에서 가운데 쪽으로 가위의 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가이드가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인하고 커트를 진행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훨씬 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섹션을 취할 때 반대쪽 손가락으로 빗을 받치듯이 따라가면서 빗질을 하며 섹션을 취하거든요.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기본 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섹션의 두께는 가이드가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숱이 많은 사람은 섹션을 조금 더 가늘게 취해야 가이드가 잘 보일 거고, 숱이 적은 사람은 가이드가 섹션을 좀 더 두껍게 떠도 취해도 보이겠죠. 이렇게 내가 커트하고 있는 면과 아이 레벨을 맞추는 것 또한 정확하게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네이프에서부터 시작해서 귀의 탑 부분까지 진행하시면 네이프의 영역은 커트가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진행할 때에는 텐션을 조금 더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분무를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사이드의 헤어라인이 시작되는 위치로 왔을 때에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하향하는 사선 섹션을 사용했고요. 지금부터는 수평이 되는 섹션을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똑같은 자리에서 피보팅해서 섹션을 사용합니다. 피보팅이라는 것은 한 점을 중심으로 섹션의 축이 움직이는 거죠. 사이드의 첫 번째 섹션은 섹션의 크기가 적정하게 굵은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드의 헤어라인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헤어라인에 충분한 모량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한 헤어라인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가이드 섹션은 조금 더 굵은 섹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뒤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피보팅 섹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트할 머리가 없겠죠. 그 부분을 지나서 가이드가 보여지는 대로 피보팅 섹션을 사용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귀 부분은 모발이 귀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훨씬 더 앞쪽으로 온 다음에 내려오죠. 그래서 길이의 측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귀에 덮이는 부분은 남겨놓고요. 뒤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헤어라인과 섹션과 평행이 되도록 커트를 진행하고요. 뒤에서 내려오고 있는 가이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커트를 진행해 주세요. 짧아지거나 길어지면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정확하게 수평의 형태가 되도록 주의해 주세요. 귀의 아랫부분에 가위를 넣고 섹션의 평행이 되도록 들어간 후에 쭉 내려와 줍니다. 내려와서 뒤쪽의 가이드에 빗을 잡아놓고 귀 부분을 한 번씩 탭핑해서 여유를 주세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형태를 커트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그대로 스퀘어 형태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대로 평행으로 섹션을 취해줍니다. 역시 중력 방향으로 빗질해서 귀를 가리는 부분까지 앞쪽에서 커트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뒤쪽에서 커트하시면 되겠죠. 뒤쪽에 커트를 진행해 볼까요? 뒷부분에 같은 매너로 커트를 진행하세요. 가는 빗살로 빗질할 때 처음보다는 텐션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빗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훨씬 더 많이 잡아당겨야만 빗질이 됩니다. 굵은 빗살로 중력 방향으로 그대로 빗질해서 아이 레벨 맞추고 같은 면이 되도록 커트하세요. 라인은 커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커트입니다. 중력 방향으로 빗질해 놓고요. 귀를 덮는 부분까지는 남겨놓으세요. 귀를 덮지 않는 부분은 뒤쪽에서 오는 가이드를 사용해서 커트합니다. 이때 제가 가는 빗살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의 컨트롤을 위해서 텐션을 조금 더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귀를 덮는 사이드 부분의 커트를 가는 빗살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헤어라인이 앞으로 쏠리는 부분은 조금 더 여유를 주고 빗질을 한 상태에서 프리핸드 테크닉으로 커트를 진행해 주세요. 조금 더 길게 커트하면 드라이한 후에 리파이닝을 할 수 있지만 짧아지게 되면 머리를 말릴 때는 이렇게 얼굴로 쏟아지게 말리지 않거든요. 머리를 말릴 때는 이렇게 넘기듯이 말리기 때문에 드라이한 후에 체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사이드 파팅이 아니라면 두상이 꺾이는 이 지점에서 다시 피보팅 섹션을 사용합니다. 굵은 빗살로 텐션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커트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이 레벨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 레벨 꼭 맞추시고요. 앞에 머리가 얼굴을 다 가리면서 내려오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머리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뻐 보이기 위해서 커트를 하는 거니까 내가 칼단발을 원한다면 젖어 있을 때 커트하는 테크니컬한 방식으로는 헤어라인을 따라서 빗질을 해놓고, 그죠?
다음 폴딩하고 프리핸드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를 했을 때 유지되는 라인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 사이드 커트한 것과 반대쪽은 같은 매너로 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탑 부분의 커트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헤어라인 따라서 그대로 빗질 해주시고요. 빗으로 홀딩하고 프리핸드 테크닉으로 그 다음 뒷부분 바디 포지션 앞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뒷부분 커트 진행하겠습니다. 굵은 빗살로 방사선 모양으로 자기 자리로 빗질한 상태에서 같은 면이 되도록 커트를 진행해 주세요. 칼로 싹둑 자른 듯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귀 위로 떨어지는 머리는 일단 남겨두고요. 굵은 빗살로 그대로 빗질해서 같은 면이 되도록. 마지막 헤어라인 앞쪽에 남아있죠? 같은 매너로 헤어라인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빗질한 상태로 크라운에서 방향에 영향을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에 최대한 맞도록 빗질하고 그 다음에 같은 면이 되도록 가이드, 여태까지 커트했던 가이드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도에 맞춰서 커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중앙도 확인해서 내가 커트한 면과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양쪽에 밸런스가 잘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드라이 전에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아랫부분에 좀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두상이 축구공처럼 생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한 후에 우리가 리파이닝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그래듀에이션이라고 하죠. 원하지 않는 선의 느낌들을 완성해 주는 단계가 리파이닝 단계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입니다. 자, 보시면 이 선과 이 선은 느낌이 사뭇 다르죠? 좀 더 강력하고 사람의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라인으로 지금 리파이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개를 들어보면 내가 커트한 선이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는 아래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태핑했던 그 부분입니다. 리파이닝 하면서 선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애정이 있는 만큼 리파이닝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겠죠.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 모델 지금 상태에서 핀셋을 빼면 앞쪽이 훨씬 더 길어지겠죠. 이 앞부분은. 그런 부분은 내가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칼단발, 싹둑 자른 듯한 칼단발을 자르는 방법, 하지만 마스터피스가 완성될 수 있는 매너로 여러분들의 작업에 또는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칼단발 배워봤습니다. 사실 기술 분야는 보는 것만으로는 내가 그 기술을 구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나 아니면 저희 동영상 교육 플랫폼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세하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